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톡스타 김민재입니다. 저희 오늘 톡스타 금요일인데도요. 2시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할 거예요. 자, 오늘은 금요일이니까요. 1부, 2부 순서가 뒤바뀌는 날입니다. 금요일 1부에서는요. 먼저 전문가들과 종목 분석 도와드릴 거고요. 2부에서 종목 상담 도와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 꼭 기억을 하시면서 시청해 주셔야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양시장 모두 전약 후강 장세였죠. 이런 시장에서 과연 어떤 종목들을 매수해야 하는지 1부에서 함께 다뤄볼 거니까요. 채널 계속해서 고정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방송 보시면서 혹시라도 궁금하신 내용들 접수해 가시라고 참여 방법부터 공지할게요. 전화 023-1531-2611번, 2612번 두 대의 전화기로 연락 주실 수 있고요. 문자는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 그리고 무료로 연락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언제든지 저희 단체 채팅방에 찾아오시면 됩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톡스타 별톡방 6글자를 검색하시고 저희 카카오톡 단체방에 입장하시면은 무료로 종목 신청 받아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무료로 어떤 이야기든지 나눠보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도 찾아보시기 바랄게요. 자, 지금 시간을 보니까 8시 1분을 지나가고 있네요. 잠시 뒤에 별톡방 체크를 해보도록 할 거고요. 얼른 지금 빨리 출석 체크해주세요. 자, 오늘도 여러분들을 위한 선물을 준비를 해뒀습니다. 방송 중간에 나가는 퀴즈의 정답을 맞추시는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5분께 우리 스타분들의 유료 방송 1조의 무료 이용권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오늘도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저희들이 낸 퀴즈도 풀어가시고 선물도 타가시는 그런 행운의 기회를 누려보시기 바랄게요. 자, 그럼 지금 이 시각 별톡방에는 어떤 분들이 찾아오셨는지 별톡방으로 가보도록 하죠. 별톡방 보겠습니다. 볼까요? 해피해피님께서 제일 먼저 글을 남겨주신 것 같아요. 7시 56분에 해피해피님께서 예쁜 민재 MC님 오늘도 본방사수합니다. 오늘도 멋진 진행 기대요 라고 해주셨어요. 우리 해피해피님은 정말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폭풍이 휘몰아치나 우리 톡스타 방송을 항상 본방사수 해주시는 것 같아요. 해피해피님 고맙습니다. 저는 해피해피님 덕분에 항상 기분이 너무너무 행복해요. 우리 해피해피님도 톡스타 보시면서 항상 행복하시기를 바라겠고요. 오늘 혹시 힘들었던 종목 있으셨다면 얼른 접수하셔야 돼요. 자, 계속 볼까요? 김민재 여신님 오늘도 오셨어요. 고맙습니다. 민재님 오늘 너무 예뻐요. 깍 해주셨는데 민재 내꺼님보다 우리 김민재 여신님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오늘도 오셨으니까 우리 김민재 여신님께 한 표를 드릴게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문원님께서 안녕하세요.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오늘 장이 오후에나마 빨간불로 맞춰서 다행입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그쵸. 오늘 정말 전약 구간 장세였습니다. 저도 막판에 좀 그래도 코스닥도 그렇고 코스피도 그렇고 시총 상위 종목들이 줄줄이 그래도 빨간불로 좀 돌아서줘서 기분이 조금은 좋았습니다. 우리 투자자분들도 저와 같은 마음이었을 것 같은데요. 혹시라도 시장이 더 오르기 전에 지금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저희 톡스타 1부를 시청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라겠고요. 조금 더 볼게요. 우리 톡스타 제작진님께서도 글을 남겨주셨고요. 오키드님께서 반가워요, 이뻐요 라고 해주셨어요. 오키드님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바다바라기님도 오늘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깜찍하시군요 해주셨습니다. 우리 바다바라기님 고맙습니다. 우리 바다바라기님은 이 이모티콘이 또 바다바라기님을 나타내는 이모티콘인 것 같아요.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실 거죠? 계속해서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의 궁금증 해결 제가 도와드릴 거예요. 하지만 판단은 여러분의 몫이라는 거 이 점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금요일인 오늘은 우선 1부에서 우리 세 분의 스타분들 소개해 드릴게요. 과연 지금 시장에서 이 종목을 사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증권가 리포트들을 낱낱이 분석해보는 시간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식 사지 마라. 재테크의 새로운 패러다임 톡스타 오픈. 주식, 해외 선물, 가상화폐까지 모든 투자를 한눈에. 톡스타 이용 방법이 궁금하다면 검색창에 톡스타를 검색, 톡스타 홈페이지에 접속, 회원 가입 후 원하는 스타를 선택하면 준비 끝!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정보를 무료로 상담받으세요. 생활 속의 재테크 톡스타, 지금 바로 접속하세요. 상승 N자 파동을 활용한 시그널 포착 매매 전문가 윤병호 스타입니다. 우리
우량주 단기 매매와 개별주 변곡점 매매 그리고 테마주 예측 매매의 강점을 갖고 있는 공시선생 이강민 스타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주식사지마라의 김호스타입니다. 자, 오늘 시장이 시초가에 약간 좀 아리까리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상승하느냐, 어제 이제 미국장이 하락이기 때문에 하락으로 출발하는데 갑자기 올리길래 이거 올라오는 거 아니냐 했더니 다시 또 밀리고,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장 후반으로 가면서 이제 쭉 올라왔는데 결과적으로는 아주 기뻤던 시장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아침에 장을 흔드는 바람에 이제 빠르게 대처를 못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장이 일단은 뭐 예상보다는 그래도 좋았지만 그래도 이 부분 이제 이렇게 흔들리는 부분이 계속 쭉 이어질 거라는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아직도 하지만 아직 하락장이 완전히 끝났다고 볼 수가 없겠죠. 지금 보시면은 이 하락장에 상당히 우리 돋보이는 우리 코너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뭐 제가 말했던 종목들이 뭐 우수수 비를 맞다가 떨어지고 있고요. 오늘 또 그래서 이 주식 사지 마라에서는 증권사의 뻔뻔한 리포트 그리고 사지마 주식 그리고 그 주식을 사지 말고 그다음 투자에 뭐 대안이 없느냐 그 투자의 대안까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함께 해주실 두 분을 모셨습니다. 제 오른쪽에는 봉준 선생님 모셨고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제 왼쪽에는 우리 임병원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제 시장이 그래도 이번 주에 마지막에 유종민을 좀 거뒀어요. 근데 뭐 코스피 하시는 분들은 별로 재미없었을 거예요. 코스닥 하시는 분들만 좀 재미있었을 것 같은데 제가 이번 주에 그랬죠. 바닥 나왔다고. 예. 사실 불안했습니다. 저 틀릴 줄 알고 사실 어제까지 상당히 불안했는데 네, 오늘 그래도 좀 약간 이번 주 좀 그래도 다리 뻗고 주말에 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봉주 선생님, 일주일 동안 시장 좀 어떻게 보고 계셨고 어떻게 좀 대응하셨는지 한번 말씀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 주는 시장이 상당히 조금 어려운 시장이었었죠. 뭐 조정도 받고 다시 반등도 나오고 그랬는데요. 사실 그 저점 기록하고 어제부터 반등이 조금 나와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더 약했어요. 결국 오늘에서야 드디어 좀 반등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시장 자체가 흐름 자체가 좋지 않다 보니까 이런 흐름이 나오는 것 같고요. 역시 그 지난주 금요일부터 조금 종목 매매를 조금 더 하는 뭐 그렇게 대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뭐 결과는 썩 괜찮았던 그런 장이었었고요. 지수의 흐름에 비해서는 결과는 좋았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역시 추세적으로 좋지 않은 시장이다 보니까 좀 약세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향후에도 조금 흔들리면서 장이 반등이 하더라도 흔들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유의하면서 좀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하고 시각이 아주 같아서요. 예, 든든한 부분이 옆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우리 윤병호 대표님, 일주일 동안 시장 막 흔들고 그래도 뭐 환율 보고서 내용 나왔고 FOMC 의사록도 다 나왔고 이제 좀 그래도 일단락되어 가고 있는데 뭐 일주일 동안 어떻게 좀 대응하셨는지 말씀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주식 선물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예, 뭐 시장이 이런 들었다하리 저런 들었다하리 예, 수익 향한 일편단심 변할 줄이 있으랴. 여기서 시조를 지금 웃기는 웃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불안한 그러한 시장의 연속이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번에 그 하락장을 제가 체험하면서요. 네. 지난번에 2008년도 리먼 브라더스 사태. 네. 그때 상황하고 너무 흡사하다. 흡사하긴 한데 폭이 너무 짧아서. 예, 아니, 아직은 폭은 모르죠. 아직 폭은 모르고요. 그때도 제가 이제 제일 그 시장을 지켜보면서 안타까워했던 것들이 어떤 부분이냐면 책임도 못 질 기관들이 왜 매수는 하느냐. 그러니까 그때 기관들이 매수한다라는 건 뭐 시장을 매수해서 터닝시킬 수 있는 힘이 아니었고요. 외국인들의 그 물량을 받아내는 정도였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도 역시나 외국인들이 거래해서 코스닥, 코스피 200 선물 몽땅 매도했습니다. 예, 매도했고요. 옵션만 뭐 조금 콜옵션이 조금 외인들이 들어온 상태였고요. 지난달 풋대박이 나가지고 이번 달은 풋 안 날 거다 생각하는 것 같아요. 주식 선물도 지금 엄청나게 팔고 있죠. 외인들이. 그래 대형주들을 많이 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직도 그 리먼 브라더스 사태의 악몽이 다시 재현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꼭 기관들이 들어 올리면은요, 그 다음 주에는 또 더 많이 빠지는
그런 상황의 연속이었거든요. 그런 전체를 밟지 않고 좀 우리 자체적으로도 좀 올릴 수 있는 그래서 이번 11월 달에 금리 인상이 된다라면은 그나마 외인들의 매도 물량은 줄어들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11월까지 아직 멀었잖아요. 네, 아직 멀었죠. 사실 이번 주 금통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금통이 때 어떻게 봤냐면 정말 올리고 싶은데 너무 금리 올리고 싶은데 가계부채 때문에 못 올리겠어요. 약간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완전히. 이런 느낌이었는데, 사실, 이제, 다음 달엔 정말 올리고 싶다, 뭐, 이런 뉘앙스로 좀 받아들였고요. 이건 제가 받아들인 뉘앙스입니다. 이게 뭐, 공통적인 의견이라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기간이 사실 이번 주 일주일 동안은 뭐 엄청 팔긴 했습니다. 오늘 좀 샀고요. 근데 이제 기간 얘기하니까 좀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게, 어제도 얘기 드렸죠. 우리나라 국민연금 수익률이, 상반기 수익률이 발표됐는데요. 마이너스 5%, 나왔다는 거. 그 다음에, 벤치마크랑 똑같이 나왔어요. 마이너스 5%. 비슷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차라리 이럴 바에는 많은 월급 주지 말고 그냥 ETF에다 했으면, 어차피 똑같으니까. 뭐, 그랬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조금 해봅니다. 근데 뭐, 그래도 다른 대체 투자 이런 데서 좀 수익이 좀 나서, 그래도 1% 수익은 찍지 못했고, 0.9% 수익이었다고 합니다. 상반기 때. 연기금 중에서는, 이제 하위권, 꼭, 뭐 굳이 강조를 안 드려도 아시겠죠? 하위권이긴 한데, 그래도 좀 하반기에 좀 잘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연기금에서 지금 내년 계획 짜고 있을 텐데, 좀 적극적으로 좀 시장 매수해서 이거 배당 안 받으시려고 하는 건지, 연기금 배당에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요즘 주식 잘 안 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연기금이 이제 어떻게 좀 움직이느냐, 이 부분도 좀 관심사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서두 마치고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코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뻔뻔한 증권사 리포트 시간입니다. 자, 뻔뻔한 증권사 리포트 시간에는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이미 틀린 리포트, 즉 왜 스푼 예감은 틀린 적이 없나, 이 리포트를 한번 알아볼 거고, 그 다음에는 앞으로 틀릴 리포트 해가지고 스푼 예감 이렇게 해가지고 이 두 가지를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미 틀린 리포트, 왜 스푼 예감 틀린 적이 없나, 윤병호 대표님이 가지고 나오셨다고 합니다. 어떤 리포트를 가지고 나오셨나요? 예, 좀 안타까운 종목이에요. 예, 제가 상당히 사랑하고 좋아하는 종목인데. 종목을 사랑하는 종목이. 예. LG전자 기업 분위기도 상당히 좋고요. 저도 정말 사랑합니다. 심지어 저는 가전제품이 전부 다 LG예요. 저는 이번에 최근에 산 것도 LG였는데, 정말 LG 참,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브랜드이긴 한데, 주가가 안 봐도 비디오네요. 예, 그게 좀 안타까운 모습이죠. LG전자 같은 경우는 좀 아픔이 그동안 많이 있었죠. LG전자, 이제 LG 그룹으로 본다라면은 이제 구시하고 허시의 그 동업 관계가 깨지면서, 또 그룹 분리된 상태였었죠. 거기에다 LG 필립스 LCD 때 필립스에서 지분을 다 빼갔고요. 그러다 보니까 하이닉스 같이 좋은 것도 SK 쪽에 빼앗기는. 우리 국민적 여망은 LG전자에서 하이닉스를 가져갔으면 하는. 그래 시너지가 좀 더 많이 났을 텐데. 그런 전문 경영 쪽이고 또 사업의 틀도 맞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SK가 해서 나쁘다는 얘기는 아닌데. 네, 그건 아닙니다. 근데 시너지가 좀 더 나지 않았을까? LG전자를 좀 안타까워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LG전자의 그 추천 보고서가 지난 4월 초에 9일날 주로 몰려 나왔어요. 4월. 4월 9일. 올해 4월 9일입니다. 올해 4월 9일이죠. 이제 6개월 됐으니까 이미 틀린 리포트 이제 확정적이죠, 그죠? 근데 LG전자는 그냥 몇 월에 내도 많이 틀렸어요. 주장장 틀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 LG전자가 옛날에 아까도 이제 리먼 브라더스 사태를 좀 잠깐 얘기 드렸지만은 그때 역사적 신고가를 찍은. 정말 LG전자 매매하기 힘든 종목이에요. 상당히 어렵습니다. 시장하고도 안 맞고요. 좀 어렵긴 합니다. 그러나 전 증권사들 대략 보면은 한 15개 증권사에서 거의 스트롱 바이 수준으로 스트롱 바이까지는 아니지만 그냥 일반 바이도 아니고 강력 매수 정도로 거의 보고서를 냈었는데요. 일제히 목표 주가도 다 상향시키고, 여기 보시면 대신증권 같은 경우 한번 보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프리미엄으로 분류된 QLED, UHD TV 판매 호조, 그리고 대형 인치의, 그러니까 사이즈가 큰 OLED 비중이 확대된 가운데 패널 가격이 하락하면서 영업이익률이 대폭 개선됐다.
그리고 점유율 경쟁보다는 수익성에 초점을 맞추면서 프리미엄 브랜드 비중 확대 추진. 평균 판매 가격 상승, 선진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 증가 등 성과를 거뒀다. 그리고 아울러 이제 그 미세먼지, 황사 등 여파로 건조기, 스타일러, 무선 청소기, 신규 제품이 판매 호주를 보인 가전 부분도 영업이익률 10%대를 기록하고 1분기 수익성 개선에 힘을 보탠 것으로 분석됐다. 뭐 이런 이때 1분기 잘 나갔을 때 얘기네요. 예, 상당히 잘 나갔을 때죠. 예. 잘 나갔을 때 그렇구나 그때, 옳았구나 하고 뭐 이제 막 예, 그때 뭐 일제히들 냈습니다. 예, 기다렸다. 어느 증권사 할 거 없이 제가 지금 대신증권을 얘기를 드렸지만 제가 지금 대신증권 리포트 보여드리고 있긴 한데 뭐, 예. 뭐 전부 다 리포트 예, 했습니다. 거의 다 이런 분위기였었습니다. 근데 이런 분위기가 참 알지 못하는 우리 아주 속이 깊어요. 우리 LG전자가 예, 상당히 헤아리기가 좀 어려운 그런 기업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때부터 지속 상승해서 그 리포트가 나온 날 그 이후에 그 가격을 한 번도 터치를 못하는. 네. 예. 웃으면 안 되는데 이거. 예, 그래서 그때 그런 보고서가 나왔을 때의 가격이 대략 한 11만 원 정도였거든요. 그렇죠. 11만 원이었죠. 네, 11만 원 정도였는데 지금 오늘 현재가가 6만 5,700원으로 종가가 나왔습니다. 그것도 조금 올라와서요. 예, 그래서 이게 틀린 보고서 중에 또 대표적인 보고서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가져와 봤습니다. 네, 사실은 뭐 워낙에 많은 사실 증권사들이 LG전자 1분기 실적 보고 다들 그래 지금이다 이제 가는구나. 자, 어느 정도였냐면요. 이런 추천 보고서가 나오기 이전에 그 LG전자 조성진 부회장이 회사 주식 4,500주를 장내 매수했다고 30일 또 공시를 했었어요. 아, 이게 또 임직원이 또 주식 매수하면 뭔가 또 같은 좋아 날이요. 보이죠. 네, 같은 날. 엄청 좋아 보입니다. 예, LG전자는 또 정도현 대표이사가 주식 900주를 뭐 큰 의미는 없죠, 그죠? 예, 근데 이제 의지의 표현이다. 예, 그렇죠. 900주를 장내 매수해서 보유 주식이 547주에서 1447주로 늘었다고 30일 공시했다. 이런 분위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애널리스트들도 좀 어쩔 수 없었지 않았나 이런 이해는 됩니다. 예. 근데 사실 이제 전장 쪽에서 실적이 빠르게 안 나오다 보니까 LG전자가 뭐 사실 가전제품 뭐 솔직히 잘 팔려요. 시그니처 브랜드 이걸 좀 공고히 해놔가지고 좀 잘 되는 것 같은데 중요한 게 이제 두 가지 요인이라면 전장 부품 쪽에 뭐 아주 좀 특별하게 그 가시적인 성과, 그러니까 뭐 해외 기업도 인수하고 뭐 했습니다만은 가시적인 성과가 빠르게 나오지 않는다는 점, 이 부분이 좀 문제였고 사실 루머도 한번 있었죠. 이거 전장 포기한다는 루머도 있었는데 저는 그 루머 듣자마자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했거든요. 왜냐면 LG전자 이 전장 포기하면 미래 할 게 없어요. 할 게 없기 때문에. 근데 사실 LG전자가 저는 상당히 좀 애정이 가는 기업이었는데 왜냐면 LG전자가 가만히 놓고 보면 자동차 프레임만 어디서 누가 만들어 갖고 오면 전기차를 만들 수 있는 회사예요. 모터부터 해가지고 배터리 뭐 전부 다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쪽으로 빠르게 좀 잘 안 넘어가는 게 참 안타깝긴 합니다. 그리고 LG전자 매매하기 너무 어려운 종목이라 이게 사실 쉽게, 그러니까 주가하고 반대로 가요. 주가 밀리면 올라가고 주가 떨어지면 오르고 막 계속 지수가 계속 이렇게 반대로 가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려운 종목이긴 한데 그래도 오늘 좀 증거사 리포트가 너무 좀 천편일률적이었다. 전장 부품 너무 낙관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해 봅니다. 우리 봉추 선생님, LG전자에 대해서 한번 뭐 미래 전망이나 지금 현재 주가 상태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코멘트를 한번 부탁드립니다. LG전자는 뭐 좋은 기업인 건 다 아시죠. 굉장히 좋습니다. 가전 쪽에서 거의 뭐 글로벌 1, 2 기업 아닙니까? 그래서 좋은 흐름 보일 것 같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제 그 주가의 흐름을 보면은 리포트가 나왔을 당시에는 고점에서 약간 꺾이는 그런 흐름이었어요. 그리고 그 전체적인 수급, 이 종목에 대한 수급 말고 전반적인 수급을 보면 외국인들이 올해 초부터 계속해서 던지는 흐름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그런 흐름들이었는데 외국인들이 전반적으로 던진다는 것은 뭐 펀드에서 던지는 것도 있을 거고요.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다 던지겠죠. 그런데 그랬을 때는 이 LG전자가 우량주 아니겠습니까? 그런 흐름에서 봤을 때는 외국인들이 계속 결국은 LG전자도 던진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그런 흐름을 예측했다고 하면은 역시 하락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는데요.
지금 리포트가 나왔을 당시가 무려 그 2016년 말부터 거의 1년 넘게 굉장히 크게 상승을 했었죠. 그래서 주가에 대한 조금 부담이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나 생각을 하고요. 기관은 이미 던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흐름들을 봤을 때는 역시 조금 그 적절한 시기는 아니었다. 이게 그 개인 투자자들이 항상 그런 것들을 생각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주가가 고점일 때 이런 리포트가 나온다면은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기업의 흐름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디스플레이 쪽에서 약간 좀 고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디스플레이 상당히 위험용이죠. 그렇죠. 그쪽에 그런 영향도 있습니다. 그 LED 디스플레이의 뭐 최대 주자 아닙니까? LG전자가 결국은. 그래서 그런 것까지 여러 가지 영향이 있었고요. 그리고 LG그룹 전반적으로 흐름 자체가 좀 꺾이는 그런 흐름도 아마 영향을 받았을 겁니다. 향후에 이 LG전자라는 종목은 좀 독특한 종목이에요.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지수가 갈 때는 안 가고 갑자기 혼자서 가고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가격 메리트만 보고 정말 크게 이렇게 다운됐을 때는 단기에 접근을 해서 좀 수익을 노리는 그런 전략은 가능할 것 같은데요. 당분간은 좀 안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추세 자체가 완전히 꺾였습니다. 그리고 지수가 빠지면은 결국은 같이 조금 더 빠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당분간 좀 중기적인 흐름 자체는 더 빠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LG전자 하면은 이제 몇 가지 위험요인들, 전장 쪽 가시 안 된다는 거, 두 번째 스마트폰. 이거는 답이 없어요. 저는 LG 스마트폰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심지어 저는 쓰고 있습니다. 제 주변 다 LG 스마트폰 쓰고 있어요. 네. LG는 제가 볼 때 마케팅을 잘 못해요, 마케팅을. 이제 내부적으로도 가격에 대한 약간 좀 불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좀 삼성이 경쟁사다 보니까 가격을 거의 비슷하게 그렇죠. 같이 하는 경영진 쪽에서는 그걸 밀어붙이다 보니까 그게 좀 안 맞는 거죠. 근데 삼성한테 좀 뺏기고, 심지어 해외에서도 좀 많이 지금 두각을 못 나타내고 있는 약간 그런 모습이라. 근데 LG 같은 경우는 이게 저는 LG의 마케팅 쪽 부분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좋은 제품 만들어도 마케팅을 너무 못해요.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좀 운도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운도 좀 없고요. 그 다음 또 하나 얘기 드리자면, 요거는 좀 LG전자나 우리나라 삼성전자 역시 마찬가지인데, 우리나라 모든 기업들이 좀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번에, 코리아 세일 페스타라 해가지고, 한국에서 대규모 세일 있지 않습니까? 제가 또 시장 조사로 또 가봤어요. 또 제가 살 거 있어서 간 게 아니라, 제가 이제 원래 그런 거 좋아해요. 저는 생활 속에 투자 아이디어 찾는 거 정말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얼마나 팔리나 한번 볼까 하면서 싹 봤는데, 제가 최근에 이렇게 LG전자에서 스타일러라고 하죠. 그런 옷 청정 기능 있는 그런 걸 구입을 했었는데, 갑자기 싸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코리아 세일 페스타니까 그럴 수 있겠다 생각했어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기능이 하나가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코리아 세일 페스타 전용으로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일을 하려면, 지금 미국 블랙 프라이데이처럼 똑같은 제품을 세게 세일을 쳐야지, 이걸 뭐 기능 하나 빼놓고 그걸 세일을 하니, 사람들이 그냥 솔직히, 눈 가리고 코 베우는 약간 그런 거죠. 그래서 좀 이게 상당히 기분이 좀 안 좋을 거다, 소비자들이. LG전자만 그런 거 아니에요.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였어요. 삼성전자 요즘에 난리 났어요. 삼성전자 요즘 에어 땡땡이라고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서. 삼성전자 또 똑같은 게 나왔어요. 근데, 제가 LG전자, 삼성전자 각각 한번 가봤거든요. 상대편 가전제품을 이렇게 헐뜯느라고 정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튼 저는 그냥 객관적으로만 보기만 했는데, 약간 코리아 세일 페스타 이럴 때 좀 화끈하게 좀 가격을 잘 낮춰서 좀 점유율 좀 많이 늘리고, 해외에서만 그런 거 하지 말고요, 제발. 국내 소비자가 본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그런 거 좀 잘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그런 내용까지 한번 간단하게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주가 방향성 저랑 거의 다 생각이 좀 일치하신 것 같아서, 저는 특별하게 의견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제가 준비했습니다. 이거는 사실 제 반성적인 의미에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사실 맨날 이렇게 방송에서 저 잘한 거만 맨날 보여드리니까 사람들이 주가 찍으면 다 맞추는 줄 알고 계시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 꼭 이렇게 좀 얘기를 좀 해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물론 최근엔 좀, 주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손실한 점은 거의 없는데, 수익만 보고 있는데 지금. 그래도 예전에 소실난 정보 하나 보겠습니다. 유니쌤입니다. 제가 사실 이 리포트의 최대 피해자입니다. 피해자예요. 상당히, 저는 반도체 이쪽은 예전에 제가 화강이라는 별명이 있었지만, 제가 한때 또 IT 왕이라는 별명도 있었거든요. IT 쪽 정말 제가 잘 보고 있었고, 2012년도에, 약 10년짜리
반도체 빅사이클로 온다라고 방송에서 떠들었다가 약간 미친 사람 아닌가 이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왔어요, 오기는. 근데 제가 그래서 자신있게 유니쌤을 추천드렸는데, 뭐 추천 가격대는 뭐 9,000원대 추가해서 한 8,000원대 해가지고 또 잠깐 손절하고 다시 또 7,000원 또 들어가서 해서 평단가 7,000 얼마 정도 잡고 있었는데, 제가 결국은 6,000원대 손절을 했습니다. 손절한 종목인데, 자, 유니쌤. 먼저 유니쌤 한번 설명 한번 해드릴게요. 자, 제가 리포트도 한번 띄워드리면서 제가 설명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진짜 이거는 객관적인 분석이 필요한데 제가 객관적인 분석을 잠시 정신을 잃었어요. 제가 정신 잠시 잃어가지고. 예, 제가 당한 것도 좀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서. 자, 유니쌤입니다. 자, 유니쌤. 자, 어떤 회사냐, 먼저 증권사 먼저 얘기드릴게요. 토로스 투자증권. 제가 상당히 좀 리서치의 그 인원수, 증권사 이름으로만 보지 않고 제가 리서치의 깊이로 봤을 때 상당히 제가 좋아하는 증권사이긴 하는데, 뭐, 이런 회사도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 토로스 투자증권에 추천했는데, 2018년 4월 2일날 추천했습니다. 그때 가격이 한 10,000원이었네요. 딱 10,000원. 현재 주가 3월 30일날 10,000원 해가지고 나왔는데, 목표 주가가 14,200원. 현재 주가 한번 볼까요? 현재 주가는 4,025원. 네. 목표 주가의 3분의 1 토막, 현재 주가의 반 토막. 그걸 더 나왔네요. 더 나은 상태입니다. 네, 유니쌤. 자, 유니쌤이 뭐 하는 회사냐면요. 가스 스크러버. 그러니까, 반도체 증착 장비 관련해서 가스 스크러버랑 냉각장치 사업부를 하고 있는데, 이걸 스릴러라 그래. 스릴러 하면 공포영화 뭐 이런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 IT 쪽에서는 스릴러 그러면 이제 냉각장치라고 많이 이제 통용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장비 사업부가 있고, 센서 장비 판매 사업부, 지문인증 스마트 카드 판매하는 사업부 이렇게 있는데, 전반적으로 좀 실적 개선이 되고 있다. 라는 리포트와 함께 반도체 디스플레이 핵심 공정이기 때문에 핵심 공정인 건 맞아요. 핵심 공정이고 관련 제품 점유율 1위입니다. 점유율 1위도 맞아요. 사실이에요. 근데 고객 라인 증설에 아주 밀접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상당히 수익이 갈 거다. 그래서 지금 해외 매출도 28% 다가가 돼 있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한 402억 정도 나지 않겠냐. 라는 예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금융투자 리포트도 한번 볼게요. 제가 리포트도 하면 다시 한번 또 띄워놓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하나금융투자 실적 좋고 밸류에이션 매력 높다. 뭐 상당히 좋은 리포트죠. 저도 이런 IT 리포트 중에 이거 잘 쓴 거야라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제 보시면은 중국 고객사양 디스플레이 매출이 이제 시작된다. 예, 그리고 매출액 25% 성장, 영업이익 40% 성장. 하나금융투자는 2018년 실적을 더 높게 봤어요. 423억 예상했고 영업이익. 고객 박사들이 반도체 투자가 하반기 계속 지속되니까 낸드 부분 투자 수요 증가하고, 그다음 결정적인 그래도 저평가다. 이거 그냥 이거 쓸어 담아야 되는 거다라는 얘기는 안 했지만 저평가라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사실 저평가긴 맞습니다. 저평가인 건 맞거든요. 왜냐하면 PER 해보면 PER이 6배, 7배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저평가는 맞는데 중요한 사실은 이제 가정이 하나 틀렸죠. 하반기에도 반도체 계속 투자가 지속될 거다. 장비 사업부라서 이 장비 사업 같은 경우는 반도체를 판매하면서 뭐가 매출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반도체 공장에 반도체를 만들려고 라인을 증설할 때 거기다 장비를 먼저 세팅해 놓으면서 매출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 회사가 반도체 투자를 해야지 돈이 생겨요, 이쪽은. 근데 타이트했던 반도체 수급이 완화가 됐죠. 그러면서 업계 투자가 계속될 거라 그랬는데 다 미뤘습니다. 다 밀어버렸어요. 다. 특히 삼성전자 평택공장. 도대체 삼성전자가 제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삼성전자 사회적인 환원에 대해 많이 생각하고 그냥 국민들 1, 2만 원씩 다 가져가가지고 자기들이 수익 냈으면 우리나라에 투자 많이 하고 계속 해야 된다고 했는데 지연시켰어요, 삼성전자가. 네, 그래가지고 좀 빨리빨리 투자 좀 계속 해주십시오. 좀 삼성전자 부탁드립니다. 여튼 그래가지고 이제 투자가 지연되면서 평택 투자 지연됐어요.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 도시바, 중국 디스플레이 쪽 투자 다 지연됐습니다. 물론 삼성전자가 크게 좀 지연시켜서 좀 가정타긴 했는데 일단은 뭐 그러면서 예상이 틀렸죠. 그러면서 사실 영업이익이 예상 영업이익이 쭉 떨어졌어요. 지금 제가 그 HTS를 한번 보여드릴 텐데 좀 아쉽습니다. 좀 아쉽긴 한데 지금 보시면은 이제 400억에 예상했던 영업이익이 300억대로 축 주저앉았어요. 300억도 안 돼요. 이제 280억 정도 뭐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도 사실 저평가입니다. 지금 보시면 280억이죠. 영업이익 282억. 순이익이 248억, 그러면 순이익 그냥 200억 잡자고요. 그냥 200억. 순이익 200억 잡아도 시가총액 1257억. PER 이거 6배, 7배예요. 정말 보수적으로 해서 PER 6배, 7배.
근데 여기서 주식을 하실 때 이 부분을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아무리 저평가여도요, 안 가는 건 안 갑니다. 아, 네, 진짜 너무 안 가요. 진짜, 제가, 진짜 여기서 제가 당했는데, 제가 여기서 당했거든요. 여기서 당하면서 밀리면서 쭉 당했는데, 사실 안 가는 건 정말 안 갑니다. 아, 왜 안 가냐? 저 이거 윤병호 대표님의 그 투자의 그 철학에 대해 상당히 공감하는 분야가 뭐냐면 수급이 안 받쳐주면 안 가요. 무슨 말이죠? 기관 외국 아니 저평가하면 사야지. 외국인 기관 저평가하면 사야지. 안 사고 다 팔아요. 파는데 이거 어떻게 갑니까? 이게 아무리 저평가여도 진짜 저평가 이 회사 너무 저평가거든요. 너무 저평가인데 너무 안 가요. 예, 그래서 저평가로 다 가는 거 아니라는 거를. 저는 그전에도 알고 있었지만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끼는 그런 제 자기 반성적으로 물론 토로스 투자증권 하나금융 투자도 좀 이렇게 좀 사실 지적을 좀 당할 만한 게 뭐냐면 이렇게 해서 안 가면 후속 리포트를 내든가 해야죠. 그냥 바로 잠수 탔어요. 아, 이거 아닌가 보다. 이거 아닌가 봐. 그래서 그냥 바로 잠수 타버려가지고 이제 안타깝습니다. 저는 잠수 타지 않았습니다. 저는 틀린 거 틀렸다고 자신있게 얘기합니다. 이 틀린 것도 저한테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다시 한번, 너무 저평가라고 하지 말자. 뭐 이런 거 다시 한번 느꼈으니까. 우리 윤병호 대표님. 윤병호 대표님은, 유니셈 어떻게 보고 계시고, 어떤 주가 형태로 흘러오신지 좀 눈에 보셨으니까. 네, 지금. 투자 철학과 함께 한번 얘기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하신 말씀 중에 이제, 저평가라는 부분에 대한 내 마음의 재평가를 다시 하자 뭐 이런 의미이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주가라는 거는 미래를 먹고 사는 그렇죠. 버블이다. 이게 핵심입니다. 예. 미래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지금 중심 수급이 나간다 그러는데 그냥 나가는 게 아닐 겁니다. 그죠? 미래적으로 어떤 그 돌파구가 없다. 수익 모델이 좀 줄어들고 있고, 부가가치가 좀 많이 창출될 수 없는 그런 조건의 시장 조건을 가지고 있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중심 수급들이 이탈을 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요. 뭐 이러다가 또 갑자기 또 좋은 일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 제가 볼 때 이거 투자가 이제 그 장비 투자 좀 계속되면 그때 한번 봐야 될 텐데. 180조를 좀 믿으셔야죠. 180조 중에 제발 좀 얼마 좀 투자했으면 좋겠는데 저는 이제 사실 한번 이미 이제 포트에 없기 때문에 뭐 사실 이제 근데 손이 좀 잘 안 나갈 것 같아요. 좀 올라온다 하더라도. 겁나서 이제 못 들어가죠. 뭐 계속 한번 말씀 이어주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게 이제 고부가가치 쪽에 삼성전자의 그 수익 모델을 봐도 그 메모리 4, DDR4 메모리 반도체 이쪽에 그 수익이 크기 때문에 전체적인 수익이 큰 거죠. 그렇죠. 그 DDR2라든가 이런 것들은 벌써 중국 쪽으로 다 넘어갔습니다. 다 넘어갔기 때문에 작게 만들어도 삼성전자 쪽에서는 전자업계 쪽에 작게 만들어도 이 이익이 크니까 조금 만들어도 그러니까 이런 장비주들은 그만큼 장비가 적게 들어간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유니셈 같은 게 아주 미래적으로는 그렇게 크게 그 기대감이 좀 적지 않느냐 해서 이렇게 빠지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봉투성 센스타님, 유니셈 보시면서 이제 제가 제 투자의 경험도 한번 얘기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걸 전반적으로 지켜봤을 때 이제 어떤 이제 추가적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이시거나 아니면 뭐 유니셈의 주가 전망이나 뭐 이런 부분 한번 부탁드립니다. 주가는 역시 아무래도 조금 그 흐름이 좋지 않는 그런 흐름이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뭐 가격 메리트가 있다고 해서 섣불리 들어가기는 좀 어렵죠. 앞에서 말씀도 하셨지만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삼성이나 이런 쪽에서 다 미뤄지면서 좀 좋지 않은 흐름이 나오는데요. 사실 그 이 반도체 장비주들의 사이클이 한번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영향이 커요. 사실 주가의 흐름이라는 게 어떤 분위기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뭐 개별 기업들의 흐름이 워낙 좋다 보면은 그 가는 흐름이 있겠지만 지금은 이 반도체 장비주들이 전반적으로 흐름이 좋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종목을 기억하는 게 그 제 조카가 1,200원에 매수를 해서 1,200원. 그래서 4월에 저한테 한번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
이게 어떻게 할 것 같냐 그래서 빨리 던지라고 그때 얘기를 했었어요. 4월에. 그런 기억이 나는데 장비주들의 사이클이 한번 끝났는데 얘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갔다. 그래서 조금 더 갈 수는 있겠지만 아마 꺾일 가능성이 높은데 한번 꺾이면은 강하게 꺾이고 주가가 낙폭이 클 것이다. 그리고 그게 추세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생각은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장비주들이 다시 한번 가려면 뭔가 또 큰 모멘텀이 생겨야 되는데. 대규모 투자 뭐 이런. 예, 그렇죠. 그렇죠. 예. 당분간은 아마 그런 흐름이 조금, 지지부진하지 않을까. 아무래도 뭐 여러 가지 그 이유는 있습니다. 뭐 정치적인 사안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좀 시일이 걸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분간 주가 흐름이 좀 약세를 지속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이렇게 각자 경험에 우러나온 거 얘기하니까 더 와닿네요. 예, 사실, 저는 이제 사실 이 종목에 대해서 2번 손절당해서 좀 안 좋았던 기억이 있는데, 뭐, 그래도 지금 만회하고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요. 뭐 잘 되고 있다. 나머지, 뭐, 이게 제 큰 손절 중에 거의 마지막이었어요. 그렇게 큰 손절은 또 아니었어요. 한 10%대 손절인데. 아유, 뭐, 그 정도면 뭐 예, 손절도 근데 아닙니다. 예. 요즘에 제가 하도 잘. 하루에도 10% 내려오는. 네. 근데 저는 이제 최근에 수익 종목이 좀 많아가지고 이게 좀 상당히 좀 치부였습니다. 치부였지만 우리 정회원분들이 TV 보고 계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우리 무료방에 회원분들 다 저 가감없이 다 얘기 드린다는 거 다시 한번 얘기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주식 사지 마라. 그러면 이제 틀린 거 이미 지나갔고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틀릴 종목 어떤 종목이 있는지 우리 윤봉원 대표님이 가지고 나오셨다는데 한번 말씀 한번 부탁드립니다. 틀릴 것 같은 보고서, 두 번째로 제가 가지고 나온 종목인데요. 종목을 보유하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들께는 좀 죄송한 말씀을 좀 드립니다. 메디톡스 제가 가져왔어요. 메디톡스. 이미 틀렸습니다. 저희도 이미 예전에 손절했습니다. 이미 뭐 거의 다 틀렸다고 보여지는 거고요. 저희 방에서도 메디톡스를 상당히 사랑하고, 오랜 시간 매매를 해 왔었습니다. 수익도 많이 냈었고요. 근데 눌림에서 상승 N자 파동에 저점 잡기가 또 저의, 하나의 그 주무기인데, 좀 반등이 나와줄 줄 알고 들어갔다가 좀 뜨거운 맛 보고 좀 나온 종목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때 그 9월 그 초쯤에 들어갔다가 다시 또 상승 파동으로 가는 줄 알고 들어갔다가 맞고 떨어지는 거 보고 이제 바로 이제 손절하고 말았는데요. 이 종목이 이제 그 보고서 미래에셋 대우에서 10월 2일 날 나온 이 최근 보고서가 10월 2일이에요. 10월 2일 날. 10월 2일 날 미래에셋 대우는 2일 메디톡스에 대해 보툴리눔 톡신 제재의 중국 수출 감소는 내년 상반기 정식 판매로 해소될 것이라며 투자 의견 매수와 목표 주가를 무려 54% 해놨네요. 와. 94만 원. 54%. 그러니까 50% 오른다는 거예요. 94만 원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서 보면 그런데 밑에서 보면은요, 100%죠. 지금 현재 주가로 보면 100% 넘습니다. 100%. 그래서 최근 메디톡스의 주가는 중국 수출 감소와 엘러간의, 이게 좀 용어가 좀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보툴리눔 톡신. 제품 보톡스라고 합니다. 후보군 확대로 연일 하락세를 기록 중이라며 하지만 내년 상반기 메디톡스 제품은 중국에서 허가를 받아 정식 판매가 가능하다고 전했다. 정식 판매 허가가 나왔을 때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지고요. 참고로 제가 이거 발음을 잘 못하는데 톡신이라는 말이 붙으면은요 그건 독성 물질이에요. 독성 물질. 톡신이라는 말이 붙으면 독이 있다는 겁니다. 관서청에 따르면 올 3분기 보톡스 제품의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22.4% 감소했다. 이는 중국의 따이공 보따리상을 얘기합니다. 지난번에 이것 때문에 한번 나왔죠. 이것 때문에 호텔 신라니 뭐 화장품 뭐 박살이 한번 났죠. 단속 때문이며 중국 제약업계의 부정적 이슈, 가짜 백신, 발암물질. 그거 한번 이슈가 있었죠, 지난번에. 근데 중국 제품들이 그게 많지. 한국 제품은 별로 없거든요. 거의 없죠. 중국은 면세점에서 파는 것도 가짜가 많습니다. 조심하셔야 되고요.
김연구원은 하지만 엘러 간의 중국 매출 증가율이 더욱 높아졌다는 점에서 중국 시장은 여전히 고성장 중이라며 내년 상반기 메디톡스 제품이 출시되면 시장 침투 속도는 빠를 것이라고 전망을 했다. 그러나 이게 이미 이제 많이 빠졌어요. 10월 제가 봤을 때는 이후로 이분이 10월 2일 날 이런 리포트를 쓸 수 있었다는 거는 엄청난 용기 아니에요, 뭔가 의도.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종목이 이제 그 제약 바이오 쪽도 이제 그 코스닥 다음 뭐 2주씩 사지 말자도 제가 코스닥 종목을 갖고 나왔는데요. 코스닥 지수가 지금 꺾이고 있습니다. 예. 더더구나 또 우리 지수도 종합주가 지수도 많이 꺾이고 있고, 그래서 아직은 시장 리스크가 강하기 때문에 특히 이렇게 메디톡스라든가 이런 코스닥 시장의 시총 상위 종목들은 좀 조심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렇죠.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사실 지금 제가 차트를 보니까 여기 표시해놓은 게 있네요. 메디톡스 상담하면서 제가 정확히 10월 2일이네요. 10월 2일 날. 전 사지 말라고 그랬네요. 아, 그날이네요. 예. 네, 사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딱 라인 딱 그어져 있는데, 여기 이탈하니까 사지 마시라고. 여기 깨지면 쭉 밀린다고 했는데, 진짜 깨지고 쭉 밀렸네요. 네. 우리 봉수 선생 스타님, 메디톡스. 제가 앞으로 보톡스 시장도 뭐 전체적으로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메디톡스 중국 진출의 예상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 봉수 선생 스타 같은 경우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나요? 메디톡스 관련해서는? 네, 메디톡스 기업에 대해서는 뭐 괜찮게 생각을 합니다. 기업 흐름도 뭐 실적도 괜찮고요. 괜찮은데 사실 이제 성장성이 좀 어느 정도 좀 과거에 이런 폭발력이 나오기에는 좀 한계에 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지금 주가 흐름이 이런 것들을 말해주고 수급 흐름이 말을 해주죠. 좋은 기업인 건 맞는데 경쟁이 좀 심해졌어요. 나부터도 나오고. 예, 그렇죠. 그래서 대웅제약이나 뭐 이렇게 경쟁사들이 많기 때문에 시장이 확대된다고 하더라도 나눠먹기가 된다는 거죠. 이 부분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기존에 어떤 메디톡스가 가지고 있던 매력은 떨어졌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기업인 건 맞습니다. 그래서 주가의 흐름을 보고 이런 종목은 확인 매수를 하셔야 돼요. 저점에서 반등하는 걸 보고 눌림목에서 매수하는 게 차라리 낫지 지금 예측 매수하기는 상당히 위험한 흐름이죠. 그래서 당분간 좀 좋지 않은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코스닥이 빠지면 같이 더 빠지겠죠. 대형주다 보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당분간 주가 흐름은 그렇게 강하게 나올 것 같지는 않고 약한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 흐름도 역시 앞에서 얘기했듯이 폭발적인 성장을 기대하기에는 이제는 힘들다. 뭐 그 정도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사실 중국에서 이게 보톡스 필러를 상당히 많이 갑자기 대유행이 돼서 맞은 물가 사실 경쟁사 제품들이 이제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해서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이제 봉수선 스타님께서 이제 봉수선 스타님하고 윤병호 대표님이 이제 리포트는 이제 다 봤고요. 그럼 이 주식 사지 말 종목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자, 그럼 먼저 우리 봉수선 스타님께서 이 주식 사지 마라. 어떤 종목을 오늘 가지고 나오셨나요? 네,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은 삼성 SDI입니다. 삼성 SDI. 예, 삼성 SDI를 가지고 나와서 사실 기분이 안 좋은 분들도 계실 수가 있는데요. 많이 들고 계실 거예요, 삼성 SDI. 전기차 배터리는 그래도 가겠지. 그렇죠. 이게 이제 기업 흐름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계속 갈 것 같은 느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리고 지수가 안 좋은 상태에서도 계속 갔는데요. 사실 가격 메리트가 없습니다. 이제는 가격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서 접근을 해야 되나. 그리고 고가 상태다. 좀. 그렇죠. 그리고 수급이나 이런 것들을 계산해 봤을 때 여기에서 조정을 받았을 때는 상당히 큰 폭의 하락이 예상됩니다. 최소한 18만 원 이하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지금은 좀 접근하는 건 아니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결국은 우량주라는 겁니다. 우량주는 지수를 따라가는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혼자서 움직이다가도 결국에는 따라가는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지수 흐름이 상당히 불안합니다. 결국은 코스피 지수가 단기에는 반등이 나올 수 있지만은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더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에 일단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조금 여기에서 신규 매수는 하지 말자. 그런 뜻에서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네. 사실 삼성 SDI가 작년 2월에 가격대에 비하면 주가에 비하면 2배 올랐거든요. 2배 넘게 올랐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그렇죠. 사실 대형주, 우량주기 때문에 사실
주구장창 간다는 건 또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약간 그런 포인트로 봤을 때도 상당히 좀 설득력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럼 우리 윤병호 대표님께서 가지고 나오신 정보가 아까 봤는데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가지고 나오셨네요. 네네. 네, 역시 제약바이오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 아까도 잠깐 언급을 드렸습니다만은 예, 역시 예, 그 개별 주식 선물에 상장된 137개 종목 중에 네. 중심 수급이 가장 많이 수급. 그리고 수급이 지속적으로 네. 이탈하고 있는 예, 종목으로 저는 항상 선택을 하죠. 네. 예, 그 종목 중에서 오늘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예. 예, 코스닥 대형주로서의 중심 수급이 가장 강하게 이탈한다라면은 코스닥 지수의 하락과 연동하는 수급이라 판단되어 이번 주 2주씩 사지 말자는 종목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예. 네, 다른 이유 없어요. 예. 사실 수급 보면 안 좋습니다. 이것도. 네. 네. 수급이 지금 너무 안 좋아서 사실 이 종목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상담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때 10월 8일 뭐 이때쯤 상담했는데 이것도 사지 말라 그랬거든요. 제가 더 빠졌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셀트리온 헬스케어 사실 이거 개인 투자에 많이 들고 있는 종목이라 이거 상당히 좀 조심해야 되지 않나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렸으니까요. 꼭 한번 새겨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투자에 대한 한번 보겠습니다. 투자에 대한 자 우리 봉춘원 센스타님, 자 투자에 대한 오늘은 주식 선물 매도 종목으로 오늘 또 가지고 나오셨다는데 어떤 종목을 가지고 나오셨나요? 네, 단기로 짧게 볼 만한 그런 종목인데요. 강원랜드를 가지고 왔습니다. 강원랜드. 예, 강원랜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도 주가가 저점이에요. 그런데 추세적으로 하락하는 상황에서 잠깐 이 반등이 나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짧게 단기로 들어갈 만한 그런 가격이다. 그래서 단기 반등은 충분히 나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단기로 접근을 해보면은 괜찮겠다 싶어서 강원랜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혹시 중기 추세로는 약간 좀 다르게 보고 계신 건가요? 중기 추세? 아닙니다. 추세 자체가 무너졌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서 이미 반등이 나올 만큼은 나왔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네. 뭐 상황에 따라서는 추세로 가지고 갈 수도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지금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윤병호 대표님께서 투자에 대한 오늘은 또 어떤 내용을 가지고 나오셨나요? 오늘 투자 대안을 가지고 오신 건 아니라 오늘 같은 내용인데요. 네. 우리 시청자님들께서 가슴에 와닿지 않는 부분 네. 그게 있는 것 같아서 제가 그거를 좀 이렇게 풀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그러니까 주식만 매매하시는 투자자분들, 주식이 꼭 상승을 해줘라. 그렇죠. 라는 그 상승 바라기. 오로지 상승만 보고 있죠. 예, 상승만 보는 거예요. 천수답에서 비가 안 올 때, 가물 때 농부들이 비가 와주기만을 바란다. 어떤 대안이 없어요. 기도 매매죠, 약간. 지하수도 개발을 하고 뭐 그래야 되는데 그런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 다시 상당히 이거 말씀드리지만 와닿습니다. 예. 이번에 그 하락장에 절실하게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우리 프로그램 보면서 네. 야, 시장이 하락할 때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뭡니까? 그냥 기다리는 것밖에 없고. 아니지, 빨리 하루라도 빨리 파는 거. 그렇죠. 예, 그게 최선이에요. 팔고 나면 뭐예요? 투자가 없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그런 지수 하락장에는 매도 쪽으로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장르가 있지 않습니까? 주식 선물이라고. 네. 그리고 이제 매매 기법이나 매매 마인드가요. 주식 선물은 일반 파생하고 좀 다르게 옵션하고는 전혀 다른 거고요. 선물하고도 많이 차이가 있고 주식을 했던 스킬만 조금만 그렇죠. 양방향 쪽으로만 방향만 틀어주면 얼마든지 매매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귀찮은 거예요. 또 나라에서 귀찮게 만들었죠. 네, 그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 제도를 통과하기가 좀 귀찮다라는 차원에서 포기들 하고 계시는데 이참에 유비무환의 정신을 고취할 수 있는 한 단계 발전된 프로페셔널한 투자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주식 선물을 공부하자. 자는 게. 예. 알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해서 오늘 투자에 대한까지 다 알아봤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고요. 우리 민재 앵커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 시장에서 피해가야 할 종목들 좀 낱낱이 분석을 해봤으니까요. 참고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세 분 그럼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자, 저희 잠시 뒤에 10분 쉬었다가 2부로 이어갈 건데요. 2부에서 별톡방 통해서 또 종목 신청해보시기 바랄게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톡스타 별톡방 6글자 검색하시고 입장하시면 종목 신청 무료로 남겨보실 수 있고요. 전화 023153-2611번, 2612번 계속해서 열어두고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문자가 편하신 분들은요. 샵 0082번으로 종목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의 퀴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하시죠.
오늘의 퀴즈는요. 증권회사가 같은 주식을 동일 가격으로 동일 수량의 매도 매수 주문을 내어 매매 거래를 체결시키는 것을 이것이라고 한다. 이걸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1번 자전거래, 2번 신용거래, 3번 부당거래.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샵 0082번으로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세요. 자, 그리고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2부까지 채널 고정하시고 기다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2부에서는 항상 아주 쉽게 힌트를 드리고 있으니까요. 2부도 저와 함께 해주세요. 자, 그럼 저희는 전화, 문자, 그리고 별톡방 이용한 상담 2부로 이어가겠습니다. 10분 쉬었다 올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